흐르는 시간 속에서 지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그 사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시사 상식을 책임집니다. 뷰포인트.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월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각종 사회 사건들을 다루어 보는 시간, 뷰포인트 진행자 국장 배지훈입니다. 오늘 1화에서는 작년 11월 24일부터 시작해 아직까지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 사건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뷰포인트는 바로 클럽 버닝썬 사태입니다. 단편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학우분들을 위해 이 사건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28일 MBC에서 한 뉴스가 보도됩니다. 클럽에서 20대 손님이 보안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갈비뼈 여러 대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정작 출동한 경찰은 때린 사람이 아니라 맞은 손님만 체포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경찰 대응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먼저 이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클럽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한 남성을 밖으로 끌고 나오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클럽 관계자가 주저앉은 남성의 머리를 잡아 얼굴을 때리고 차도까지 끌고 나와 다시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폭행합니다. 때리는 사람은 클럽 이사인 장모 씨, 맞는 사람은 손님인 29살 김상교 씨였습니다. 장 씨는 김 씨의 손에 걸려 넘어지자 분에 못 이긴 듯 옷을 벗더니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클럽 보안 요원들은 손님 김 씨를 붙잡고 장 씨가 때리는 걸 도와줍니다. 가드들이 도와주고 한 명이 주도적으로 절 때렸어요. 수치스러웠죠. 사람들이 이제 다 쳐다보는데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그 아스팔트 넘어질 때. 김 씨는 머리와 복부 등을 8번 얻어맞았고 갈비뼈 3대가 부러졌습니다. 보안 요원들과 장 씨가 클럽으로 들어가자 김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습니다.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 그런데 경찰은 클럽 관계자와 얘기를 주고받더니 112에 신고한 김 씨한테 대뜸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 수갑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채우려 했어요. 그냥 취객 취급을 하면서. 그 사람 가드들은 자기들은 때린 적 없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딱 놓으라고 하면서 신고자는 전데 왜 절 체포하려고 그러냐. 경찰은 김 씨를 때린 장모 씨를 찾으려고 클럽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고했겠냐고. 맞았으니까 신고한 거라고. 제 얘기를 안 들었어요.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항의하는 게 CCTV 확인하라 그랬어요. CCTV 여기 있으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 씨에게 지구대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할 때도 직접 전화하지 않고 클럽 관계자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어디로 사라졌었어요. 근데 저희 가드 팀장급 된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경찰 왔었다고. 저 사람이 그래 가볼게. 경찰이 김 씨에게 보낸 체포 이유서입니다. 맞은 김 씨가 피혐의자, 쉽게 말해 가해자로 돼 있고 때린 클럽 이사 장 씨는 피해자로 돼 있습니다. 장 씨가 폭행을 하다가 김 씨의 손에 걸려 잠깐 넘어졌는데 클럽 측으로부터 이 상황을 듣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놓은 겁니다. 클럽과 경찰한테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클럽 측은 김 씨가 성추행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놓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때렸다고 했습니다. 성추행 시비가 붙었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왜 클럽 이사가 나서서 때렸냐고 묻자 김 씨가 안 끌려 나오려고 버티다가 욕을 하길래 화가 나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찰은 출동 당시 김 씨가 클럽 현관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욕을 하고 있어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규 씨는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뭘 발로 차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고 클럽 측에서 업무방해 그 부분 피해를 주장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체포에 응하지 않으니까 현행범 체포를 한 거고요.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클럽 안에서 벌어진 김 씨의 성추행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내용은 대략 지난 11월 24일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으며 클럽 손님이었던 김상교 씨가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부상 상태였던 김상교 씨를 과도하게 진압 후 지구대에서 쌍방폭행으로 김상교 씨를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 클럽 관계자는 김상교 씨가 성추행 시비 속에 가해자로 판명되어 클럽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김상교 씨를 성추행 혐의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CCTV에 찍힌 영상에는 일방적 폭행인데 어째서 쌍방폭행인지, 그리고 경찰은 부상당한 김상교 씨를 왜 과도하게 진압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한 김상교 씨가 경찰에 의해 끌려간 지구대에서도 전치 5주의 부상을 치료는커녕 조사를 위해 수갑을 채워놓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며 경찰이 클럽 측의 뇌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버닝썬의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던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사임하면서 여론은 점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올해 1월 30일 KBS 9시 뉴스에 또 한 뉴스가 보도됩니다. VIP룸에서 공공연하게 마약을 했다. 폭행 시비가 일어난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전직 직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폭행 시비인 줄 알았던 사건이 마약의 성폭행, 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제기된 모든 의혹에 실체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손님과 직원들 사이 폭행 시비와 경찰의 대응 논란, 폭행 시비로 시작된 사건의 불똥이 마약과 성폭행 의혹으로 튀었습니다. VIP룸에서 은밀하게 마약 투약이 이뤄졌고 여성 손님에 대한 성폭행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클럽의 전직 직원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대는 사람들이면서 있는데 이제 그 나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나사들이 뭐 티카티코도 잘 주는데 절대 뭐 대마초도 안 준다고 얘기를 한 거 제가 들었거든요. 똑똑히. 전용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 고객들이 DJ석 뒤 VIP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마초 신고를 받은 경찰이 들이닥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쯤에 가게 이제 마감할 때쯤 한국 경찰 3분이 오셨었어요. 안에서 대마초를 강제로 누가 피무해서 조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상교 씨가 클럽과 유착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청원을 올린 지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마약과 성폭행, 유착 의혹 등을 집중 내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을 꾸려 초동 대응 논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클럽 측은 마약과 성폭행 의혹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문제. 공인이 뭐 지금 약인이 뭐 나온 거 봤는데 저도 제가 일하면서 그런 일이 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또 인터넷에 떠도는 폭행 영상은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려 제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전직 버닝썬 클럽 직원이었던 A씨의 제보로 버닝썬에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에 경찰은 서울청 광역수사대를 투입하여 마약과 성폭행, 유착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고 또한 논란거리였던 경찰 초동 대응 역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클럽 측은 위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무관하며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은 버닝썬의 입장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클럽의 VIP였던 A 모양은 버닝썬 직원이 알약 같은 것을 주면서 한번 해보라는 등 권유를 받았다는 제보를 하였고, 버닝썬이 입주해 있는 호텔의 직원 B씨도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호텔 직원 B씨는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것과 다른 것으로 비틀거리는 것은 차이가 난다며 그때의 그 사람은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고 양쪽에서 부축해 거의 실려 나오다시피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보에도 버닝썬 측은 클럽에서 약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면 클럽 문을 아예 닫겠다며 결백하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직원들의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해 경찰관들의 뇌물수수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폭행의 피해자였던 김상교 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성 2명 중 1명인 클럽에서 애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활동한 여성의 집을 수색한 결과
이 여성의 집에 성분 미상의 액체와 흰색 가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맡겼습니다. 이후에 경찰 관계자는 애나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물질에 마약류 성분이 있는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회신 결과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최근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머리카락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긴 결과 충격적이게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즉, 버닝썬의 대표 이문호 씨는 마약을 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사업 파트너이자 친한 사이인 이문호 대표가 앞서 여러 공식 입장에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히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마약을 했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의심의 눈초리는 사건이 터지고 버닝썬 사내 이사직을 사임했던 승리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자 2월 27일 밤 9시경에 승리는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문호 대표와 긴밀한 사이라는 점과 좀 전에 언급되었던 마약 공급책 애나 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은 승리 역시 마약에 연루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승리는 긴 조사 끝에 1차 약물 판정 결과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즉 승리는 최근까지는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건은 또 이상한 소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017년 12월 9일 승리가 필리핀 팔라완 섬에 150여 명을 초대해 이틀 동안 대략 총 6억 원가량의 금액을 사용하여 생일 파티를 열었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한 것이죠. 디스패치에 따르면 VIP와 게스트로 나뉜 참석자 명단까지 확보했으며 승리의 생일 파티에는 강남 유흥업소 여성들과 국내 모델 선발대회 출신 등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승리의 생일 파티에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도 있었으며 두 사람은 VIP 명단 작성부터 여성 게스트 초대까지 함께했으며 생일 파티 2개월 뒤에 클럽 버닝썬을 오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이은 의혹 때문에 승리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도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대형 파쇄 차량이 YG 엔터테인먼트 건물에서 나오는가 하면 과거의 빅뱅의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 씨와 탑, 본명 최승현 씨, 2NE1의 박봄 씨 등 마약 혐의가 있었던 YG 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이 혐의에 비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버닝썬 사태의 파문으로 승리의 혐의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곧 있을 승리의 해외 콘서트를 취소하고 경찰의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다시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넌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인 걸 수없이 떠는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마음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늘 네가 부딪혀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부서진 시간 위에서 선명히 너는 떠올라
널 살아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세상을 뒤집어 찾으려 해 오직 너로 완결된 이야기를 모든 걸 잃어도 난 너와 나면 돼 빛이 다 꺼진 여기 나를 안아줘 눈을 감으면 소리 없이 밀려와 이 마음 그 위로 넌 또 한겹 쌓여가 내겐 그 누구도 아닌 네가 필요해 돌아와 내 곁에 그날까지 얄났던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방적 폭행으로 논란이 된 버닝썬 사태. 단순 폭행으로 보였던 이 사건이 클럽과 경찰의 유착과 마약을 거쳐 승리와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 누가 생각했을까요? 진행자가 찾아봤을 때 2018년 11월 24일에 발생한 이 사건이 12월 18일 일요시사라는 언론사를 통해 처음 보도되었으나 사실상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고 2019년 1월 11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과 1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이어 1월 30일 KBS에 보도되기 전까지 이 사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에는 사건 발생 날짜부터 지금까지 대략 3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한 사실이 밝혀지면 다른 두 사실이 밝혀지는 것. 밝혀지는 사실들이 모두 범죄라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점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럽 버닝썬 사태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몇몇 범죄를 다루는 영화들을 불현듯 떠오르게 만들고 그 영화들은 단지 돈이 목적인 상업 영화가 아닌 어쩌면 실제 우리 일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범죄 행위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클럽 버닝썬 사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덕분에 버닝썬은 소위 정의 구현이 내려진 상태이며 차례차례 밝혀지는 범법자들의 행동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으며 범법자들의 범죄 행위는 돈과 폭력으로 묵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어쩌면 보도 가치조차 없을 법한 한 차례의 폭행 사건으로 국민들은 버닝썬 사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그 관심의 결과는 클럽 버닝썬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받은 수많은 제보자들의 용기와 소신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버닝썬 폐쇄를 낳게 되었고 현재 이문호 대표 및 여러 마약 공급원들이 있었음이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버닝썬 폐쇄는 단 누구 한 명의 노력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중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당히 지저대고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정의를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오늘의 뷰포인트 진행자 국장 배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뷰포인트 클럽 버닝썬 사태편을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하구 여러분 고맙습니다.